은퇴 후 멀어진 거리, 다시 함께 걷는 법.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라도 은퇴 후엔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대화는 줄고 성격 차이와 생활 방식이 충돌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격 차이와 취미의 차이에서 오는 거리감을 줄이고 정서적 유대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성격, 다시 이해하기. 부부는 다르기에 끌리기도 하지만 그 차이가 오랜 시간 쌓이면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은퇴 후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전엔 잘 몰랐던 성격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좋아하고 다른 한 사람은 대화를 원할 수 있지요. 혹은 계획적인 성격과 즉흥적인 성격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는 잘못이 아니라 다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율해 나가느냐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고치려 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성향이구나 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조용히 보는 걸 좋아하지만 아내는 일찍부터 대화를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서로의 방식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아침 시간은 각자 보내고 오전 10시 이후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자는 식의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계획표대로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하고 다른 이는 자유롭게 시간을 흘러가게 두는 걸 선호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하루 중 일정 부분만 함께 계획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방식도 좋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해하려는 마음과 받아들이는 여유입니다. 성격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 뒤에 있는 감정을 읽는 일입니다. 가령 짜증 섞인 말투나 무뚝뚝한 태도 뒤에는 이해받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지금은 피곤하다는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말의 겉모습에 반응하기보다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를 먼저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도 고쳐야 한다는 시선보다는 이해하고 공감해보자는 태도가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서로의 성격 차이를 중간에서 이어주는 공통 언어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유머일 수도 있고 함께 보는 드라마일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대화보다 가벼운 일상 속 웃음 한 줄이 오히려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말수가 적고 표현이 서툴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말없이 챙겨줍니다. 이럴 때 말은 안 해도 당신 마음은 알겠어라고 따뜻하게 받아주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아내는 감정을 자주 표현하고 싶어 하지만 남편은 그걸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이럴 땐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그냥 들어만 줘도 좋아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부담이 줄어들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언어를 읽고 공감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취미가 달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은퇴 후 많은 부부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TV만 봐. 나는 밖에 나가고 싶은데 당신은 왜 안 움직여?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취미의 차이 때문입니다. 평생 일을 하느라 각자의 취미를 개발할 시간이 없었거나 오히려 전혀 다른 관심사를 갖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 역시 갈등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취미를 조금씩 이해하고 때로는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새로운 공감대가 생기고 서로를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같은 취미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중간에서 만나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낚시를 좋아하고 아내는 손뜨개를 좋아한다고 해봅시다. 이 두 취미는 전혀 다르지만 함께 낚시터에 나가서 남편은 낚시를 하고 아내는 그 옆에서 손뜨개를 한다면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취미를 즐기며 함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또는 아내는 걷기를 좋아하고 남편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면 아침 산책을 함께 나가면서 남편은 사진을 찍고 아내는 운동을 하며 서로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대화를 만들고 새로운 추억을 함께 쌓을 수 있는 거죠. 취미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그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서로의 취미를 이해하고 가끔은 함께 체험해보는 시간은 부부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처음부터 시작하는 활동은 경쟁심도 없고 서로에게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취미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은 성취를 나누는 경험은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자연스럽게 키워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취미를 찾으려는 부담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는 주 1회 요리데이를 정해서 함께 요리를 합니다. 평소엔 따로 식사 준비를 하던 두 사람이 하루만큼은 같이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죠. 요리가 끝난 뒤에는 함께 만든 음식을 먹으며 웃음이 생깁니다. 또 어떤 부부는 동네의 시니어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그림 교실에 함께 등록했습니다. 그림 솜씨와는 상관없이 물감을 고르고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주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새로운 취미는 두 사람 모두에게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줍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웃는 그 시간 속에서 부부는 다시 연결됩니다. 중요한 건 완성도가 아니라 함께 시도해보는 그 순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온도를 다시 맞추는 대화법. 부부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대화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 부부가 우린 이제 할 말이 없어요. 혹은 괜히 말 꺼냈다가 싸우기만 해요라고 말합니다. 이는 대화의 방법과 온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대화는 단지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통로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일상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변화된 역할 때문에 작은 말에도 민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대화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에 판단하거나 조언하기보다는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내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난보다 공감을 담은 표현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항상 그렇게 말해보다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답답해졌어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또한 평범한 하루 속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잘 잤어. 점심에 오늘은 뭐 먹고 싶어? 같은 간단한 말도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자주 건네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곤 합니다. 대화는 서로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입니다. 말의 양보다 말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멀어진 거리를 다시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대화는 경청에서 시작되고 공감으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대방 말을 듣다가 그건 아니지라고 반박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대화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대신 상대의 말에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같은 반응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대화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반응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전에 말했던 속상한 일을 기억해주고 그 일은 좀 괜찮아졌어라고 묻는 것, 남편이 말한 소소한 소망을 기억했다가 이번 주말에 거기 같이 가볼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 됩니다. 어느 부부는 매일 저녁 10분씩 하루 돌아보기 대화를 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 기분 좋았던 일, 속상했던 일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부는 편지 쓰기를 실천합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감정을 짧은 글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죠. 꼭 긴 편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차 한 잔 즐거웠어 같은 메모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정서적 유대는 깊은 대화보다 따뜻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자주 말 걸고 끝까지 들어주고 기억해주는 노력만으로도 관계는 놀랍게 달라집니다. 말은 마음을 닳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멀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